1번 다음 시스템은 컴퓨터 구성상 컴퓨터 시스템은 IPO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에서 IPOS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거죠. IPOS라고 사용을 합니다. IPOS가 뭔가 하면은 Input, Processing, Output, Storag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IPOS가 이게 이제 입력이고요. 얘가 처리고요. 얘가 출력이고요. 얘가 저장이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랑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통신이겠다, 그죠? 그래서 답이 통신이 됩니다. IPOS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처리 능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다음 중 컴퓨터가 취급하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전용과 범용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 취급하는 데이터 형태, 이게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그게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이 세 가지가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 처리 능력이라는 아이가 결국에는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요. 크기에 따라서 분류할 때 제일 작은 게 마이크로죠. 마이크로가 제일 작고요. 마이크로, 그 다음이 미니, 그 다음이 메인프레임, 제일 마지막에 슈퍼 컴퓨터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다음 장치 가운데 정전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정전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컴퓨터를 끌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이게 바로 UPS입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이게 해당될 거고요. AVR은 자동 전압 조절기입니다. 자동 전압 조절기 여기 해당되고요. CVCF라고 나오죠. CVCF 얘는 정전압 정주파 장치입니다. 항온항습기는 말 그대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에서 현재 실행 중인 작업들 간의 전환을 한다라고 했어요. 작업 전환을 하는 단축키. 답은 Alt 탭이죠. Alt 탭입니다. Shift 탭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Shift 탭도 써요. 탭의 반대가 Shift 탭입니다. 우리가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고 탭키를 치면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Shift 탭키를 치면은 반대로 움직이죠. 우리가 엑셀 창에서 여기서 키보드 탭키를 치면 이렇게 가죠. 반대로 치면 반대로 이렇게 옵니다. 윈도우에서는요. 우리가 윈도우에서는 탭보다는 Shift, 그러니까 탭도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써먹나 하면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탭키를 치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요게 또 갑니다. 또 탭 가죠? 근데 이걸 Shift 탭 하면 반대로 가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Shift 탭입니다. 그 다음에 Alt F1번 이런 단축키는 없어요. 애초에 이런 단축키는 없다. 이런 거는 없다. Shift 탭은 탭의 반대다. 로 이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트롤 탭은요. 자, Alt 탭은 작업 전환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Alt 탭 키 치면은 대화 상자 뜨고 걔가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탭을 하게 되면요. 컨트롤 탭은 대화 상자에서만 움직입니다. 컨트롤 탭은 대화 상자에서 탭의 이동입니다. 이런 겁니다. 한번 보셔요. 이렇게 열었고 여기에서 대화 상자를 하나 열었죠. 폴드 옵션이라는 대화 상자를 열었어요. 여기서 컨트롤 탭을 하게 되면 일반에서 보기로, 보기에서 검색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요게 컨트롤 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우리 탭을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서도 컨트롤 탭을 누르면 얘들이 움직여요. 또 인터넷 창을 열었을 때 인터넷 창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열려 있다, 그죠? 여기서 컨트롤 탭을 하면 얘들이 이사 갑니다. 이런 거 해주는 게 컨트롤 탭 키가 하는 일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 요소 중 임시기억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장치입니다. 기억장치. 기억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레지스터죠. 중앙처리 장치는 제어, 연산, 기억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제어 장치는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제어하는 장치겠죠. 연산 장치는요, 계산하는 곳이에요. 계산하는 곳. 어떤 계산을 하죠?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합니다. 기억 장치는 다른 말로 레지스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답이 3번이 되겠다. 그죠?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전원이 끊어져도 데이터가 그대로 보관된다라고 했습니다. 전원이 끊어져도 데이터가 보관된다. 그러면 이거는 전원이 끊어져도 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뭐죠? 얘는 비휘발성 메모리란 이야기예요. 비휘발성. 비휘발성 메모리는 우리가 롬이라고 그랬어요. 롬입니다. 롬. 롬의 종류에는 마스크롬, P롬, EP롬, EP롬 네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스크롬은 변경 자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변경 불가. P롬은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죠. 한 번만 변경할 수 있고요. EP롬은 여러 번 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뭐 이용하죠? 얘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여러 번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EP롬은 일렉트로니컬이죠. 전기적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여러 번 변경 가능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는 아이들이 전부 다 EP롬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디에 사용한다 그랬나요? 얘를 바로 플래시 메모리에 쓴다 그랬어요. 플래시 메모리에 사용을 합니다. 그럼 플래시 메모리는 어디 쓰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곳이 바로 USB 메모리.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되죠. 캐시 메모리는
캐시 메모리는 요거는 SRAM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SRAM으로. 가상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의 일부 공간을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예요. 사용합니다. 이거 왜 이런다 그랬죠? 왜? 용량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더 큰 프로그램 실행입니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메모리, D램이죠? 이거는 그냥 뭐 말 그대로 D램이에요. 다이나믹 메모리. D램이 다이나믹 메모리입니다. 동적 램이다. 그 이야기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PC에서 리눅스와 윈도우를 함께 설치했답니다. 운영체제가 컴퓨터 한 대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한 대의 컴퓨터에 OS가, 운영체제가 윈도우도 설치되어 있고 리눅스도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쓰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맥 컴퓨터 쓰는 분들, 애플 컴퓨터 쓰는 분들이 부트캠프 설치해서 맥이랑 윈도우 같이 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동시에 부팅은 안 돼요. 얘 한번 사용했다가 윈도우 쓰다가 리눅스 사용하다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멀티부팅이라고 합니다. 멀티부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없어요. 더블 부팅 이런 말 없어요. 이런 거 합부팅, 뭐 병렬 부팅 이딴 말들은 없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자, 8번 문제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시험 문제가 이게 2001년도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기준이 윈도우 98 기준이에요. 근데 기준은 윈도우 98이지만 지금도 그 문제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보시면요. 관연도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런 관연도 문제들이 10년이 넘은 문제들도 지금 출제를 합니다. 왜? 아직까지 써먹을 수도 있고요. 비슷해요. 8번 문제는 지금은 이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냥 장치 끼우면 알아서 플러그 앤 플레이가 자동으로 잡아요. 그리고 새 하드웨어 추가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 새 하드웨어라는 게 자동으로 붙어요. 그리고 불러내려면 지금은 불러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제어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가 안 될 겁니다. 자, 9번 문제. 컴퓨터에서 윈도우에서 선택한 파일을 원하는 것으로 이동시켜 놓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선택해서 얘를 이동하는 거예요. 뭐죠? 드래그 앤 드랍이죠.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클릭은 뭐예요? 클릭은 그냥 선택이죠. 이거는 클릭은 선택, 더블 클릭은 실행, 이동은요? move.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건 드래그죠. 일반적으로 드래그가 뭐 이동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move가 어떻게 보면 드래그 앤 드랍이긴 해요. 그죠? 근데 마우스 작업의 명칭이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 클릭, 뭐 더블 클릭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무브가 왜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글 윈도우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누르면 얘가 나타난대요. 이게 작업 관리자죠. 얘가 이름이 바로 작업 관리자입니다. 작업 관리자를 불러내는 단축키는 Ctrl Shift ESC예요. 외워야 됩니다. Ctrl Shift ESC 외우시고요.
컨트롤 F4는 뭐죠? 컨트롤 F4는요, 문서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 종료가 아니고, 얘는요, 문서만 종료시킵니다. 문서 종료입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엑셀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죠? 여기에서 얘만 종료시키는 거예요. 엑셀은 그대로 두고 컨트롤 F4를 누르면 이렇게 닫혀요. 엑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좀 전에 열어놨던 문서만 닫히는 거예요. 엑셀까지 닫으려면 Alt F4를 누르셔야 돼요. 프로그램 종료는 Alt F4, 문서 종료는 컨트롤 F4. Alt 탭은 좀 전에 했어요. 그죠? 작업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작업 전환이에요. Alt VS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쓸 수는 있어요. Alt VS라는 느낌을 잡을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나가 실행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 Alt 키를 꼭 누르면요. 저기 위에 0으로 뭐가 막 나타나죠. 여기서 V를 누르면 거기 갔고요. 거기서 다시 S를 누르면은 S 있는 명령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Alt V S 뭐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Alt A 누르면 Alt M 누르면 수식으로 가죠. 수식 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또 뭔가 또 Alt 계속 떠 있죠. 여기에서 명령을 또 주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라서 우리는 사용할 일은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Alt VS 하면 안 돼요. 이렇게 Alt VS를 쓰려면 뭐 파일 탐색기를 실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Alt VS를 했다면 뭔가 움직이겠지만 구동이 되겠지만 그냥 윈도우가 그냥 아무것도 실행 안 된 상태에서 Alt VS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윈도우에서 수행할 수 있는 파일 작업란으로 적합하지 파일 관리 작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윈도우에서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선택했다. 가능하죠? 여러 개의 파일 동시에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같은 폴더 내에 이름이 같은 여러 개의 파일, 이거 안 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형도 갑돌이고 동생도 갑돌이고 친구도 갑돌이고 우리 집에는 식구 수대로 다 갑돌이에요. 아빠도 갑돌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 내에 여러 개의 하이 폴더를 만들 수 있고요.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도 된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밑에 대화 상자가 밑에 대화 상자란다. 밑에 이렇게 뭐가 나와 있죠?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를 읽어보고 적절한 걸 넣으래요. 그런데 문제의 답이 다 나왔어요, 벌써. 복사한대요.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C죠. 붙여넣기래요. 컨트롤 V예요. 컨트롤 V예요, V. 그럼 얘를 적절한 데 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복사한 파일을 선택한다. 그 파일에 대해서 컨트롤 C를 한다. 걔를 붙여넣는다 했기 때문에 답은 말도 뭐 1번이죠. 얘가 되는 거죠. 컨트롤 X가 하는 일이 얘가 잘라내기죠. 잘라내기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즉시 제거하기 위해서 딜리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라고 했어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라고 했어요.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가지 않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영구히 삭제된다는 이야기죠. 영구 삭제란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바로가기 키가 있었죠? Shift 플러스 Delete 이렇게 하면 영구히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14번. 그럼 휴지통에 가지 않고 영구히 삭제되는 경우가 이거 말고도 있죠?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간혹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에 영구히 삭제되는 기능 중에 USB, 그다음에 플로피,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할 때 여기서 삭제하면 영구히 삭제돼 버립니다. 복원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도스 상태에서 커맨드를 올려서 우리가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도스 삭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 했을 때 휴지통 비우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휴지통보다 큰 거를 버렸을 때 휴지통 크기가 10메가인데 파일을 11메가짜리를 버리면 휴지통이 안 들어갑니다. 영구히 삭제돼 버립니다. 그래서 휴지통보다 큰 파일을 삭제했을 때. 또 하나는 또 뭐 있어요? 휴지통에서 즉시 삭제 명령을 넣었을 때. 휴지통 옵션에서 즉시 삭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된다는 이야기예요. 휴지통에 가면 자, 휴지통의 속성에 가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즉시 제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경우입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글 윈도우에서 시스템을 종료하는 방법의 가장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시스템을 종료하는 다음 방법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작업 표시줄의 시작 단추를 누르고 시스템 종료를 선택한다. 맞죠? 예,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단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Alt F4를 누르고 시스템 종료를 선택한다. 맞습니다. 얘도 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 윈도우 로고 키를 누르고 시스템 종료를 선택한다. 얘도 가능하죠? 이것도 그렇게 끕니다. 종료를 합니다. 4번이죠. 이런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Alt X라는 거는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되는 게 있어요. 윈도우 X가 돼요. 윈도우 X. 윈도우 플러스 X 그리고 U를 누르면 시스템이 종료가 됩니다. 윈도우 X, U 이거 하면 꺼져요.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잘 쓰는 방법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윈도우 X, U. 자, 15번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분류된다라고 그랬어요.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분류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운영체제죠. 운영체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예요. 윈도우 같은 거, 리눅스, 유닉스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늘 만나는 프로그램들, 사용자들이 가장 빠르고 편하게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캐드 이런 것들이 다 응용 소프트웨어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중 응용 소프트웨어로 분류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얘가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 어셈블러, 이런 링커 이런 아이들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속하기 때문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합니다.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통신망의 종류로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컴퓨터 통신망의 종류로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통신망 중에. 통신망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랜, 얘보다 큰 게 맨, 얘보다 큰 게 웬이죠. 얘가 건물, 얘가 도시, 얘가 국가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SDN이라는 게 있어요. ISDN. 얘는 종합 정보통신망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ISDN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ADSL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ISDN이라는 통신망을 깔아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죠. TCP/IP. TCP/IP는 얘는 뭐죠? TCP/IP라고 하는 거는 얘는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입니다. 통신을 하고자 하는 약속이다. 통신 규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신 규약이다. 그게 TCP/IP. 인터넷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프로토콜이 바로 TCP/IP입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가정이나 회사에 설치되어서 전화회선을 통해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고속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비대칭 구조를 가진대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비대칭 구조를 가진다.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비대칭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전화회선을 이용한다. 이 특징이 바로 ADSL입니다. 이 특징이 ADSL이에요. 자, 원래 우리가 통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전화선을 이용해서 통신을 했었어요. 전화선을 이용하는 통신에서는요, 음성 데이터만 원래는 전송됩니다. 음성 데이터만 전송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음성 데이터는 뭐예요? 이게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데이터만 전송할 수 있는 회선이 전화선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가 모뎀이라는 장비가 있었어야 돼요. 컴퓨터가 있고요. 컴퓨터라는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뎀이라는 장비가 붙어요. 다시 또 모뎀이라는 장비가 붙고요. 다시 컴퓨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두 장비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전화선이라는 것을 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는 전화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전화선이라는 걸 타고 움직이는데 컴퓨터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가 움직여요. 디지털 데이터가 나와서 누구를 만나요? 모뎀을 만나서 아날로그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다시 다른 컴퓨터의 모뎀을 통과하면서 다시 디지털로 바뀌어서 컴퓨터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부분 컴퓨터에서 모뎀 넘어가는 요 과정을 변조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요 과정은 복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뎀을 다른 말로는
변복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을 해요. 인터넷 하는 동안은 전화가 안 됩니다. 전화를 쓸 수가 없어요. 인터넷 하는 동안은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화선에다가 동일한 전화선에다가 저주파에는 음성 데이터를 싣고요. 고주파에는 통신 데이터를 싣는 거예요. 정보를 싣는 거예요. 이제 전화선에다가 원래는 전화선은 아날로그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화선에 고주파와 저주파를 동시에 실어 보내는 거예요. 저주파는 음성, 고주파는 정보. 이런 식으로 실어 보낼 때가 있었어요. 이게 ADSL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어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업로드 하는 거는 느리고요. 다운로드 하는 거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업로드는 느리고 다운로드는 빠르게. 우리가 업로드 하는 것보다는 다운로드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DSL 방식은 비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ADSL 방식이 바로 비대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답이 ADSL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인터넷 서비스에서 웹브라우저가 아닌 것은 이야기를 합니다. 웹브라우저가 아닌 것은 웹브라우저가 뭐예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의 대표적인 게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었죠. 얘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얘가 지금은 엣지라는 아이로 바뀌었어요. 엣지. 그리고 또 모자익이라는 애도 있었어요. 모자익이라는 애도 있었고요. 넷스케이프라는 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뭘 많이 쓰죠? 웹브라우저에? 크롬이죠, 크롬. 크롬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게 사파리.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사파리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웨일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만든 거. 그런 애도 사용을 합니다. SLIP라고 하는 거는 이 SLIP라고 하는 거는요. 전화선으로 인터넷 할 때 사용하던 프로토콜이에요. SRIP PPP라 그래가지고 모뎀을 이용해서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지금 안 씁니다. 지금은 뭐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산간 오지에나 들어가면 모를까. 거의 이 전화선으로 우리가 인터넷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가 들어오죠? 집집마다 광 케이블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으로 인터넷을 하지 이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 방식은 거의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 IP 주소를 매핑해가는 거대한 분산 네이밍 시스템으로서, 와, 말이 어려워요. 그죠? IP 주소를 매핑하는 거대한 분산 네이밍 시스템으로서 도메인 이름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꾸어준다.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꾸어주는 DNS죠. 그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네이밍 시스템, 뭐 IP 컨버터 이런 거 몰라도 관계없고요. 플록시 서버라는 게 있어요. 플록시 서버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문제 풀고 뭐 전체적인 걸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야에 대해서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플록시 서버라는 게 있다. 그 방화벽 역할을 하는 아이다. 외부로부터 뭔가 들어올 때 막아주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인터넷상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 중 정보 보안과 가장 관련이 적은 기술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답은 CGI입니다. 정보 보안과 관련이 없는 아이. CGI. CGI가 하는 일이요. 게시판 만드는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이 게시판, 방명록,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아이예요. 자, 방화벽,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아주는 아이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얘는 유출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암호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보안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CGI 기술은 뭐 우리 보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 자, 엑셀 1번, 21번 문제. 엑셀을 이용하여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 문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하면은요. 이런 도구 모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는. 간혹 나오는 게 이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요. 없어졌죠? 리본 메뉴? 리본 메뉴 다시 누르면 나타납니다. 요거는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주는 단축키가 컨트롤 F1번이에요. 요 컨트롤 F1번을 누르면 얘가 없어졌다가 다시 컨트롤 F1번을 누르면 나타납니다. 혹은 여기 메뉴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없어져요. 또다시 메뉴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시 나타나요. 그런 기능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셔요. 여기 끝에 요거 누르면 요거를 표시할 수도 있고 뭐 없앨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거를 탭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F1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22번. 산술 연산자를 포함하는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산술 연산자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산술 연산자를 우리가 입력은 했어요. 입력은 했는데 어떻게 입력했어요? 3 더하기 3이라고만 입력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엑셀을 띄운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3 더하기 3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럼 그냥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 3 더하기 3. 그 다음에 3 빼기 3이라고 입력했어요. 이건 날짜 형식으로 바뀝니다. 3월 3일이에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3. 3 곱하기 3은 역시 그냥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3 나누기 3. 얘는 날짜죠. 3월 3일. 그 다음에 3 캐럿 3이에요. 3의 3승입니다. 3 캐럿.
그래서 3의 3승인데 얘도 역시 그냥 문자열이 나와요. 왜? 앞에 모두 equal이라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 앞에 equal이라는 문자가 있으면 결과값이 또 달라지겠죠. equal이 있으면 결과값이 달라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equal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equal 3 빼기 3 하면 되죠? 자, 얘는 지금 서식이 그렇게 먹어 있어서 그런데 잠깐만 서식 조정 조금 할게요. 자, 얘도 볼게요. equal 3 나누기 3 하면 얘도 그냥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연산이 되는 거예요. equal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3 플러스 3 하면 그대로 3 나오고요. 3 마이너스 3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아니고 3월 3일이다. 날짜 형식으로 나오고요. 산술 연산자는 이렇게 5개. 요게 특이한 게 요게 제곱이죠.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3도 그냥 문자열로 출력되고요. 3 캐럿 3도 문자열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은요. A3번 셀에 이렇게 해시태그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해시태그가 쭉 나오는 경우. 이유는요. 셀이 좁아요. 그리고 안에 이 셀 값이 숫자가 들어있는 경우예요. 셀 값이 숫자인데 셀 폭이 좁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력할 숫자 데이터에 비해서 셀의 폭이 좁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디바이드 제로 나오죠? 그렇죠?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디바이드 제로 오류가 날 겁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셀에 분수 2분의 1을 입력을 할 거예요. 셀에 분수 2분의 1을 입력을 하면 좀 전에 봤어요, 우리. 1월 2일 날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변했죠? 그런데 분수 2분의 1을 출력하고 싶대요. 분수 2분의 1을 출력하려면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0 띄우고 2분의 1. 0 띄우고 2분의 1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분수, 만약 여기서 1/2 하면 1월 2일 됐었죠? 얘를 분수로 입력하려면 0 띄우고 2분의 1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1 띄우고 하면요. 1 띄우고 2분의 1을 하면 1과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2 띄우면 2와 2분의 1이 될 거고요. 띄우기의 역할이 정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띄워 쓰기를 하시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 볼게요. 25번. 다음과 같이 셀을 이렇게 선택했대요. 이게 뭐예요? 떨어진 아이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바로가기 키 뭐 있어요? 컨트롤이죠. 컨트롤이 바로 이겁니다. 답이 1번입니다. 떨어져 있는 불연속된 불연속 선택일 때 사용을 하죠. Shift는요, 연속된 셀 선택에 사용을 합니다. Alt는요, 엑셀에서 Alt는 일반적으로 Alt만 잡았을 때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Alt만 잡았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 엑셀에 도형이나 그림이 삽입되었을 때
그림이나 도형을 셀에 딱 맞게 표현할 때 그때 사용합니다. 이 Alt가 하는 일이 그냥은 쓰지는 않고요. 도형이나 그림을 셀에 맞출 때, 셀 크기에 맞출 때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삽입 가서 우리가 도형을 하나 넣어 보자고요. 이런 도형을 넣었어요. 얘를 키보드 Alt 키를 누르면 어때요? 탁탁 붙는 느낌이 나죠? 셀에 탁탁 붙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딱딱 붙이실 수가 있어요. 요거가 Alt 키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B2 셀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값을 입력하고 몇 가지 서식을 지정을 했대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B2 셀에 이 값을 입력을 했대요. 그죠? B2 셀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B2 셀에 있는 값, 요거죠? 요 놈을 보는 거예요, 요 놈을. 요 녀석에 보니까 셀 병합되어 있다, 그죠? 여러 개의 셀이 한 개로 합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되어 있어요. 얘가 없는 거죠. 기울임꼴. 이탈릭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자, 27번 볼게요. 27번. 워크시트의 이름으로 잘못 지정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워크시트의 이름으로 잘못 지정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뭐가 여기에 답일 것 같아요? 자, 워크시트 이름으로 잘못 지정된 거. 네, 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슬래시 때문에 그래요. 슬래시 때문에. 슬래시 때문에 이 오류가 나는 거예요. 슬래시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1번이 안 됩니다.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어 문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여기 하나로 적고 갑시다. 여기다가 워크시트 이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뭐 쓰는데 안 되는 거 콜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역슬래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그리고 별표 안 됩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제어 문자입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콜론, 요게 콜론이죠. 역슬래시
슬래시, 물음표, 별표, 그다음에 대괄호.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28번 볼게요. 그림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가 있어요. 뭐 딜리트 치면 되죠. 기본적으로 그냥 딜리트 클릭을 하면 지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딜리트 클릭하면 지워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해서 지우기 내용으로 지우셔도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내용 지우기 하셔도 돼요. 얘가 안 되는 거예요.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누르면요. 얘만 삭제돼요. 얘만. 이 데이터만 삭제됩니다. 다른 건 삭제 안 됩니다. 그 다음 29번 쪽 설정 대화 상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물음입니다. 시트 내의 인쇄 영역, 매 쪽마다 반복할 인쇄 영역. 자, 인쇄 영역에 대한 설정, 반복할 인쇄 영역에 대한 설정, 열머리글에 대한 출력 여부를 어디서 해야 되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이 짓을 해야 되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페이지는 자, 페이지 설정 탭에서 페이지 설정 탭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페이지죠.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용지 방향, 용지의 방향, 그 다음에 확대 축소, 확대 축소 비율, 그 다음에 자동 맞춤. 할 수 있는 게 자동 맞춤.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백 탭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백 탭이 여백을 숫자로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할 수 있고요. 페이지 가운데 놓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바닥글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머리글, 바닥글 놓는 거예요. 머리글, 바닥글 입력하는 겁니다. 페이지 번호 같은 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페이지 번호,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시트죠. 이 시트 탭에서는요. 위에서 안 했는 거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페이지 옆에 머리글, 바닥글에서 못하는 거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얘는 시트 탭이 되는 겁니다. 얘들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상한 거는 다 시트 탭에서 하는 거예요. 메모의 인쇄, 오류값 인쇄, 그 다음에 행렬, 머리글, 간단하게 인쇄, 뭐 이런 아이들을 모두 시트 탭에서 한다.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열 머리글인 A와 B 사이에 열 구분선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장 긴 셀의 길이에 맞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긴 셀이라고 했던 셀이 바로 이 을지문덕 장군이 있는 이 셀이죠. 그래서 A3번 셀 기준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얘의 역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된다? 가장 데이터가 긴 셀의 너비에 자동 맞춤된다.
그거였습니다. 자, 31번. 그 옛날에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 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응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엑셀을 잘 쓰고 있는가 라는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요즘에는 응용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가장 원론적인 문제들을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B2번 셀의 데이터 서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죠? 얘입니다, 얘. 눈으로 봐도 이건 답 나와야 돼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방향 45도.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얘는 여기에서 정해요. 셀 서식에 가면 여기에서 합니다. 여기 이거예요. 이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네. 이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 설정을 해서 잠깐만요. 요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요거예요. 야 가운데 45도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표준이라는 거는 보셔요. 자, 표준이라는 게 없죠? 이렇게 일반이 있어요. 일반이 있고요. 표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표준이라는 게 일단 기준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표준이라고 뭔가를 세팅을 잡기 좀 힘들어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편집 메뉴에서 바꾸기 기능을 서술한 내용이다. 잘못 표현된 것을 했어요. 바꾸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바꾸기. 요거예요, 바꾸기. 그다음에 자, 얘도 붙여놓고 일을 합시다. 바꾸기. 찾기, 바꾸기에 대한 설정입니다. 바꾸기 첫 번째, 대소문자 구분할 수 있다. 있네요. 그죠? 대소문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셀 내용 일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백 포함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공백도 돼요. 공백도 문자이기 때문에 됩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있답니다. 전체 셀 내용 일치를 걸어버리잖아요. 그럼 공백도 찾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행렬에 찾는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어요. 찾는 방향을 검색해서 이 부분이에요. 행으로 되어 있죠, 지금. 얘를 열로 바꿀 수가 있어요. 행과 열 방향 조정 가능하다는 거고요. 바꾸기의 단축키는 컨트롤 H다. 맞습니다. 그럼 찾기는요? 찾기는 컨트롤 F. 찾기는 컨트롤 F, 바꾸기는 컨트롤 H. F, H. 찾기, 바꾸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H 바꾸기 나오죠? 똑같습니다. 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33번 문제는
ABS 함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ABS 함수. ABS는 얘가 하는 게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죠.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음수, 양수 가리지 않고 그냥 부호 떼버리고 넣으면 돼요. 그죠? 앞에 부호가 붙어 있으면 결론은 틀린 거예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지금 문제 봐가지고는. 문제 봐가지고는 부호가 붙어 있으면 ABS가 들어왔는데 부호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얘들이 틀린 거예요. ABS이기 때문에 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큰 거에서 적은 거 빼나 적은 거에서 큰 걸 빼나 일단 차이값은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다 라는 거 부호가 나오면 틀린 답이 됩니다. 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D2번, C2번, D2번을 모두 더하여 나타내고자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옳지 않는 것은 고르라 그랬습니다. 야를 다 더한대요.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는 방법은 함수 sum 사용하면 되겠죠. 아니면 무식한 방법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식한 방법이 B2 더하기 C2 더하기 D2 하면 돼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함수에 들어가는 방법인데 함수에서 1번, 2번은 돼요. 1번은 어떤 의미예요? D2에서 D2까지라는 의미죠. 땡땡 했으니까 얘는 에서니까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sum D2 땡땡 D2 하면 얘는 의미가 이 에서라는 의미다. 에서까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sum 하고 B2, C2, D2 하게 되면 얘는 각각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B2와 C2와 D2를 더해라. 이 말이겠죠? 근데 3번은 안 돼요. 3번은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수시간에 이렇게 더하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러면 오류납니다. 이 값이 들어오면은 값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4번은 이름 정의가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좀 어거지긴 하지만 김만수라는 김남수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6번 보겠습니다. 각 막대 그래프 위에 표시된 86 이런 아이들 있죠. 이 값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값들이 뭔데? 라는 거죠. 이 값들이 뭔데? 이게 데이터 레이블이에요. 얘가 이름이 데이터 레이블이죠. 요거가 범례. 그 다음에 요게 제목이죠. 차트 제목. 여기 오차라고 나오는데 오차 막대예요. 오차 막대. 오차 막대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되는데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한다면 이런 게 오차 막대가 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1월부터 12월까지의 생산량에 대한 추세를 분석한다고 했어요. 추세.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추세. 추세라고 하는 거는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는 차트. 꺾은선 차트예요. 꺾은선 차트. 다른 차트도 물론 가능은 하겠죠. 근데 꺾은선 차트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예측하는 차트를 꺾은선 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형하고 거품형 차트는요, 비율을 보는 차트예요. 원형과 거품형 차트는 비율을 보는 차트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요. 비율을 보는 차트다. 그다음 방사형 차트는 자체 갑축이 있다. 갑축이 따로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방사형 차트는 이런 것들이 방사형 차트죠. 이렇게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면 나온다, 그죠? 게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로 어떤 거 하면 나오죠? 게임에도 나오고 또 적성 검사 같은 거 하고 나면 흥미의 육각형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방사형 차트다. 38번 문제는요. 레코드 찾기라는 기능인데 얘가 빠졌습니다. 시험 범위에서. 시험 범위에서 레코드 관리 기능이 빠져서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 있고요. 근데 얘도 답을 찾으면은요, 4번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이 레코드 관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데이터 안에 우리가, 자, 레코드 관리를 넣어볼게요. 레코드 관리 얘예요. 얘를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여기 가서 레코드 관리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새로 만들기도 가능하고요. 조건을 주고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조건은 여러 개의 조건을 주고 찾을 수 있겠죠. 수량이, 그리고 각각의 조건은 AND 조건입니다. 수량이 크거나 같아요. 몇 개보다 20개보다는 커야 해요. 그 다음에 단가는 5만 원이 넘어야 해. 5만 원 더 있나? 단가는 3만 원 할까요? 3만 원이 넘어야 해요. 하고 찾기 하면요. 다음 찾기 하면 이렇게 찾아요. 장난감 천국이 수량이 이렇고 찾았고요. 근데 얘는 수량은 넘지 않았죠. 다음 찾기, 이전 찾기 없어요. 없네요. 만족하는 게 없어요, 결론은. 그런 식으로 찾아주는 게 레코드 관리예요. 그리고 새로운 레코드, 새로 만들기 하면 새롭게 넣을 수가 있어요. 새롭게 여기다가 거래처 매장명이, 매장 이름을 신명이라고 넣고요. 신명, 그 다음 수량은 100개 받았고요. 단가가 2,530원이라고 했고요. 판매일은요, 오늘 날짜 넣어보자고요. 26년 6월 27일.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 하단에 제일 밑에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죠? 여기 제일 밑에 들어갔어요. 레코드 관리에서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면요, 무조건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예전에 많이 나왔었어요. 레코드 관리에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맨 마지막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시험에 빠져버렸으니까 아마 출제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는 의외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39번 보겠습니다. 39번. 정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렬. 정렬은 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정렬은 줄 세우는 거를 정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행 단위로 정렬합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행 단위로 정렬을 하고요.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대한 정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정렬 문제가 나오면요. 정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 빈 셀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무조건 빈 셀은 맨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병합된 셀은 정렬되지 않습니다. 병합된 셀이 있으면 정렬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름차순 했을 때 순서죠. 오름차순의 순서 늘 나오는 거예요. 뭐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묻죠. 오름차순 순서가 첫 번째 숫자죠. 숫자. 그 다음이 문자. 그 다음이 논리값. 그 다음이 오류값. 맨 마지막이 빈셀이에요. 내림차순하면 반대로 되겠죠? 반대로 되고 뭐만 남죠? 빈셀만 맨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림이면 만약에 내림이 된다면 내림이 되면 오류값이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논리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이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이 숫자고요. 마지막이 빈셀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빈셀은 무조건 맨 마지막에 간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 문자열에 대한 부분. 문자열. 문자열은 뭐부터 나오죠? 특수문자부터 나옵니다. 문자열은 특수문자 나오고요. 그 다음이 영어 나오고요. 그 다음이 한글이에요. 영어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면, 아니야, 대소문자 구분하면 소문자 먼저 나오고 뒤에 대문자예요. 그리고 논리값은 누구부터 나온다 그랬죠? 논리값은 거짓이 나오고, 거짓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참이에요. 거짓이 숫자 0, 참은 숫자 1. 거짓은 숫자 0, 참은 숫자 1.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먼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내림차순에 가면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39번 같은 경우에 답이 4번이 되겠다. 그죠? 3번도 맞는 거예요. 숫자가 문자보다는 먼저 온다 말이 맞죠? 숫자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준과 더불어 반드시 두 번째 정렬 기준도 설정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 했죠.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뭐뭐만 나오면 그 답이라고. 꼭 그렇진 않지만 거의 한 80%, 90%는 걔가 답이에요. 이 반드시라는 말 나오면 걔가 답이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특정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몇 개 판매해야 되는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루에 커피를 몇 잔 팔면 1,000만 원 모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뭐 사용해야 된다고요? 목표값 사용해야 됩니다. 답이 목표값입니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지문에, 문제 지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대화형 테이블. 대화형 테이블이라는 말이 나오면 답이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예상값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32개의 변경셀을 줄 수 있어요. 변경셀의 개수가 32개다.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 레코드 관리는 좀 전에 봤어요. 그죠?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